인생이 무너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세 가지 심리 신호. 당신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재구성되는 중입니다. 애써 웃어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마주한 당신은 아마 잘 지내고 있어서라기보다 간신히 버티고 있어서 이곳까지 흘러오셨을 테니까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턱끝까지 차오른 숨을 고르며 외로이 서 있는 당신. 나만 유독 유난인 걸까? 내가 정말 약해진 걸까? 밤마다 천장을 보며 스스로를 몰아세우던 그 무거운 마음을 잠시 내려놓으셔도 좋습니다. 이곳은 당신에게 힘내라는 무책임한 격려를 건네는 곳이 아닙니다. 대신 당신의 그 소란스러운 마음이 사실은 어떤 귀한 신호를 보내고 있는지 그 숨겨진 지도를 함께 읽어드리려 합니다. 당신의 계절을 함께 걷고 지친 마음의 문장을 조용히 받아 적는 공간. 마음을 읽어주는 공간. 마음 알고리즘입니다. 이상하지 않았나요? 분명 어제까지는 참을만 했던 일들이 오늘은 도저히 참아지지 않습니다. 별일 아닌 상사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고 퇴근길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어서 눈물이 왈칵 쏟아질 것 같은 날들. 사람들을 만나 신나게 웃고 떠들고 집에 돌아왔는데 현관문을 여는 순간 밀려오는 그 지독한 공허함과 외로움.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엔 안 이랬는데. 내가 정말 약해진 걸까? 아니면 내 인생이 여기서 무너지고 있는 걸까? 밤마다 천장을 보며 이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면 오늘 이야기는 오직 당신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지금 망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의 인생은 지금 가장 치열하게 새로 고침을 누르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생이 좋아질 때 기분도 환해지고 에너지가 넘칠 거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심리학의 관점에서 보면 진실은 그 반대에 가깝습니다. 큰 도약을 하기 직전 비행기가 이륙하기 위해 엄청난 엔진의 굉음과 진동을 견뎌야 하듯 우리 마음도 인생의 방향이 바뀌기 직전에 가장 크게 요동치고 무너지는 쪽으로 반응합니다. 왜일까요? 인간의 뇌는 변화를 기회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으로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불행이 낯선 행복보다 안전하다고 느끼는 게 우리 뇌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삶이 확장되기 전 우리는 반드시 스스로를 잃어버린 것 같은 혼돈의 터널을 지나게 됩니다. 오늘은 인생이 내리막길로 치닫는 게 아니라 새로운 전환점에 들어섰을 때 나타나는 세 가지 심리 신호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지금 당신의 고통이 어떤 의미인지 그 이면의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 아무리 애써도 결과가 따라오지 않는 임계점의 정체기. 어느 순간부터 이런 느낌이 듭니다. 노력과 결과의 가성비가 최악이라는 느낌. 예전에는 10만큼 노력하면 적어도 7, 8은 돌아왔습니다. 운이 좋으면 12가 오기도 했. 그런데 요즘은 100을 쏟아부어도 돌아오는 건 10도 안 됩니다. 오히려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일이 더 꼬이고 정성 들여 준비한 프로젝트는 어이없는 이유로 엎어집니다. 이때 우리는 깊은 자괴감에 빠집니다. 내 능력이 유통기한이 다했. 내 운은 이제 여기서 끝인가 보다. 나는 이제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가 된 건가? 하지만 심리학과 자기개발의 영역에서는 이 구간을 재구성 단계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장은 결코 매끄러운 직선이 아닙니다. 계단식 성장이라는 말도 부족합니다. 실제 성장은 기존 체계의 붕괴로부터 시작됩니다. 비유를 들어볼까요? 당신이 지금 아주 작은 좁은 방에 살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방에서는 당신의 가구와 짐들이 딱 맞게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성장해서 더 넓은 집으로 이사가야 할 때가 왔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짐을 다 싸야 합니다. 멀쩡하게 놓여있던 책상을 해체하고 옷장을 비워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방은 엉망진창이 되고 어디에 뭐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혼란 상태가 됩니다. 겉으로 보기엔 난장판이지만 사실 그건 이사를 위한 필수 과정이죠. 지금 당신의 노력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당신이 틀려서가 아닙니다. 지금의 당신으로는 다음 단계의 삶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뇌와 우주가 기존의 방식을 강제로 멈추게 하는 겁니다. 이전에 당신이 가졌던 기술, 인맥, 사고방식은 딱 여기까지 오기 위한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높은 차원의 삶으로 넘어가야 하는데 낡은 도구를 들고 가려고 하니 자꾸 걸림돌이 생기는 거죠. 뇌과학적으로 보면 뇌는 새로운 신경회로를 구축하기 전
효율이 떨어진 기존 회로를 일시적으로 차단합니다. 그래서 실력이 줄어든 것 같고 바보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퇴보가 아니라 최적화를 위한 일시 정지입니다. 길을 잃은 게 아닙니다. 기존의 길이 끝난 것뿐입니다. 막다른 길 앞에 서 있다면 이제 고개를 들어 옆에 나 있는 새로운 통로를 보라는 신호입니다.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이 강할수록 당신 앞에 나타날 새로운 길은 훨씬 더 넓고 견고할 것입니다. 두 번째 신호, 사람에게서 유독 지치기 시작하는 주파수의 변화. 두 번째 신호는 인간관계에서 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주변 사람들이 다 싫어지는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특별히 싸운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저지른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냥 그 사람과 마주 앉아 대화하는 것 자체가 기를 빨아먹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예전엔 같이 웃어 넘겼던 농담이 비수처럼 꽂히고 영혼 없이 맞춰주던 리액션이 이제는 턱 끝까지 차오르는 짜증으로 변합니다. 구구절절 나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 오면 그냥 입을 닫고 싶어지죠. 이럴 때 우리는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졌나? 내가 너무 못된 사람이 된 걸까? 왜 이렇게 마음이 좁아졌지? 하지만 이건 당신의 성격이 나빠진 게 아닙니다. 당신의 내면적 기준이 급격히 격상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사람은 성장할 때 능력이 먼저 변하는 게 아니라 허용 범위가 먼저 변합니다. 이전에 당신은 타인의 무례함이나 영양가 없는 가십, 부정적인 감정의 배설을 받아낼 만큼의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신의 영혼은 더 높은 가치, 더 본질적인 대화, 더 성숙한 관계를 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어린 시절 좋아했던 장난감이 어느 날 문득 유치해 보이는 것과 같습니다. 장난감이 잘못된 게 아니죠. 당신이 커버린 겁니다. 심리적으로 인간은 자기 삶의 궤적이 수정될 때 환경과의 마찰력을 가장 먼저 피부로 느낍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있을 때 솔기가 피부를 긁어 따가운 것처럼 맞지 않는 관계가 당신의 마음을 긁어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건 외로워지는 과정이 아니라 선별되는 과정입니다. 가진 것이 많을 때는 주변의 사람이 바글바글하지만 진정으로 나를 깊게 이해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인생의 전환점에서는 불필요한 가지치기가 일어납니다. 관계의 숫자는 줄어들겠지만 그 자리에 남는 사람들과의 밀도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깊어질 겁니다. 그러니 인간관계가 좁아지는 것에 두려움을 느끼지 마세요. 당신이 차가워진 게 아니라 당신의 에너지가 이제는 정말 소중한 곳에만 쓰여야 한다는 신호일 뿐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충분히 즐기세요. 그 고독 속에서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신호, 이유를 알 수 없는 압도적인 무기력증. 가장 괴로운 신호가 바로 이 세 번째입니다. 바로 무기력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아니고 당장 굶어 죽을 위기에 처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게 고통스럽고 씻고 밥을 먹는 일상적인 행위조차 거대한 바위를 밀어올리는 시시포스의 형벌처럼 느껴집니다. 해야 할 일은 태산 같은데 손 하나 까딱하기 싫습니다. 유튜브나 넷플릭스를 의미 없이 넘기며 시간을 죽이고 나면 뒤늦게 몰려오는 자책감이 자신을 갉아먹습니다. 난 정말 게으른 루저인가 봐. 하지만 여러분, 뇌과학과 심리학의 눈으로 보면 이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몸과 마음의 강제 절전 모드입니다. 컴퓨터가 중요한 시스템 업데이트를 할 때 업데이트 중이니 전원을 끄지 마십시오라는 문구가 뜨면서 모든 작업을 멈추게 하죠. 우리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인생의 변화, 즉 가치관의 전도나 정체성의 대전환이 일어날 때 뇌는 외부로 향하던 모든 에너지를 회수해서 내부 정리에 쏟아붓습니다. 밖으로 나갈 에너지가 없으니 무기력해지는 게 당연합니다. 행동력은 바닥을 치지만 머릿속은 복잡하고 꿈은 많아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겉으로는 멈춘 것처럼 보이지만 당신의 내면에서는 새로운 인생의 OS, 운영체제를 깔기 위해 수조 개의 신경세포가 재배치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시기에 가장 위험한 건 억지로 자신을 채찍질하는 것입니다. 에너지가 바닥난 상태에서 억지로 달리면 엔진이 타버립니다. 번아웃을 넘어선 영혼의 탈진이 찾아오죠. 무기력은 당신에게 잠시 멈춰서 숨을 고르라는 몸의 간절한 요청입니다. 무기력은 멈춤이 아니라 재배치입니다. 화살이 멀리 날아가기 위해서는
활 시위가 뒤로 최대한 당겨져야 합니다. 그 팽팽하게 당겨진 정지의 순간 화살은 움직이지 않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잠재적 에너지가 응축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의 무기력이 바로 그 활 시위가 당겨진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가지 신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노력이 통하지 않는 정체기는 기존의 방식이 당신의 커진 그릇을 담지 못해 발생하는 재구성의 과정입니다. 사람에게 느끼는 지독한 피로감은 당신의 내적 기중이 높아지면서 일어나는 주파수의 변화이자 관계의 선별 과정입니다. 이유 없는 무기력은 새로운 삶의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뇌가 에너지를 내부로 집중시키는 강제 절전 모드입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가 한꺼번에 몰려오고 있다면 당신의 마음은 지금 폭풍우 속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겁니다. 인생이 무너지고 있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당신에게 이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건물을 더 높이 올리기 위해서는 기존의 낡은 건물을 완전히 허물어야 합니다. 먼지가 날리고 소음이 심하고 바닥이 다 파헤쳐진 그 현장을 보고 우리는 건물이 무너졌다고 하지 않습니다. 재건축 중이라고 말합니다. 지금 당신의 삶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방식으로는 도저히 살 수 없게 된 구간, 즉 변화하지 않으면 안 되는 임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그래서 괴로운 겁니다. 변화의 비용을 지금 온몸으로 지불하고 있는 셈이죠. 이 혼란의 터널을 통과하고 나면 당신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냐고 묻는다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당신은 훨씬 더 단단하고 깊은 사람이 되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 이 영상이 당신에게 당장 내일의 성공을 보장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하나, 이것만은 기억해 주세요.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아주 잘 변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무 빨리 괜찮아지려고 애쓰지 마세요. 지금은 버티는 시간이 아니라 자신을 이해하고 보듬어주는 시간입니다. 마음이 몸을 따라오고 상황이 당신의 변화를 수용할 때까지 조금만 천천히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여기는 당신의 마음을 읽어주는 공간, 마음 알고리즘이었습니다. 당신의 마음이 너무 혼자라고 느껴지지 않도록 저는 늘 이곳에서 당신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또 들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밤은 스스로에게 이 한마디만 해주고 잠드셨으면 좋겠네요. 애썼다. 무너지는 게 아니라 새로워지는 중이야. 괜찮아.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